네, 4.7 재보선 패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새로운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국회에 연결해서 윤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재보선 패배 이후에 당을 수습해야 하고 또 차기 대선까지 당대표와 당을 이끌어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보선 이후에 이 침체되어 있는 당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 보선에서 확인된 우리 국민들의 민심 잘 파악해서 당을 새롭게 바꿔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을 일하는 민주당 또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네, 참 어렵고도 중요한 상황에 신임 원내대표가 되셨는데요. 이번에 윤호중 표 원내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와는 이 점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하는 게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해에는 그동안 3년 동안 이 입법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다소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1년간에는 항상 국민과 토론하고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선 운동 과정에 입법정책 청문회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은 다시 배분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면 야당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관계 정립은 야당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야 관계는 항상 없어서는 안 될 관계이고요.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이 여야 관계를 이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왔던 것이 그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만 그런 관행을 지금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작년에 이미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손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 없이 서로 지금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백신 접종을 늘리고 또 이 민생을 보호하는 이 일에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의회 내에 의회주의 원칙 하에서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올바른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야 관계는 복원이 되고 또 국회가 협력국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력국회의 모습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을 두고 친문 대 비주류 구도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친문 주류가 재보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에 이를테면 친문, 비문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 계파 정치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당의 쇄신에 앞장서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보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동안 그 공정을 외쳐온 젊은 세대의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일테면 위선적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는 성비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총선 이전의 우리 당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도 우리 의원님들의 표심에 있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 있게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민주당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번 재보선 끝나고 반성의 입장을 낸 몇몇 그 의원들에게 이른바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그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리된 입장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당에는 많은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존재합니다. 강성당원이라고 하십니다만 강성당원이 모두 한 목소리도 아닙니다. 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강성당원들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잘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당원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당원들과 의원 모든 분들께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총선 이전에 조금 더 엄격한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총선 이전에 엄격한 그 태도는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이 낱낱이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견 발표 자리에선 민생부터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돼 나갈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이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예산 이 확정을 통해서 예산안의 의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 한은을 통한 그러니까 그 통화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정부와 함께 많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검찰, 언론 등 각종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완주 의원과 계속해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박완주 의원님께서 정말 훌륭한 경쟁자로서의 그 레이스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둘의 차이를 많이 강조해서 그 보도를 하셔서 그렇지 박완주 의원과 저 사이에 이 다른 부분보다는 공통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박완주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법의 논의를 일테면 늦추지 않고 해나갈 생각입니다만 우리 당원 또 당 소속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부동산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청년 세대와 소통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토론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국가 책임제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청년 문제를
기성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이 정책을 결정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미루어서 이 대책을 내놓는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 청년 국회를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의 대표들을 직접 이 국회 회의장에 모여서 의논을 토론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국가 책임제라는 것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 일생을 두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분명하게 해주자. 그런데 이것은 당장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테면 15년, 2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거 문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전체를 풀어가는 이 대안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새로 뽑히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